민주당 혁신위원회가 혁신은커녕 당내 화약고를 건드리고 떠났습니다. 내로남불, 도덕성 위기에 놓인 민주당을 쇄신하겠다면서 출범을 했지만 국민들에게는 정작 중요하지 않은 전당대회 투표 방식을 바꾸면 된다 이렇게 제안하고 떠났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혁신위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오늘 주제는 민주당 혁신위 개딸 당원 힘 실어줬다입니다. 민주당 혁신위가 급하게 임기를 당겨서 활동을 끝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위가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크게 두 가지를 당 지도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 제안은요. 당 대표 선출할 때 대의원 투표권을 없애고 대신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 중에 의정 활동에 하위 평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요. 공천 페널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 내용입니다. 일단 대의원제 무력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이 강세잖아요. 영남은 좀 지지 세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권리당원, 당비를 내는 사람들이 당대표를 뽑게 되면 호남의 목소리만 잔뜩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대의원이라는 걸 뽑습니다. 호남에서 만약에 100명의 대의원을 뽑으면 영남에서 똑같이 100명의 대의원을 뽑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역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더 줍니다. 대략 60명치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는데요. 이게 바로 대의원제입니다. 보통 대의원은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자치단체장, 지역위원들이 뽑히는데 이 선출되는 대의원들도 있거든요. 이 선출 대의원들은 보통은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정한 사람들이 대의원으로 추가 선발이 돼서 당대표를 뽑는데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게 대의원제인데요. 이 혁신위가 왜 이 대의원제를 무력화시키려고 한 건지 그 이유를 기자회견에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대의원의 표 가치가 권리당원의 60배에 달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혁신위가 대의원 투표 비중을 아예 없애고 권리당원과 여론조사 비율만 남기자고 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혁신위가 대의원제를 어떻게 손보기로 했는지 좀 자세히 볼게요. 원래는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의 비율로 투표를 반영합니다. 근데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대의원은 없애고 권리당원의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투표 반영 비율을 바꾸자고 제안을 합니다. 대의원의 뜻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손보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 같은 민주당 권리당원 숫자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소외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좀 보완할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혁신이 제안 내용은 현역 의원 중에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한 사람에 대해서 공천 점수를 깎자라고 합니다. 기존에도 있었는데 그 점수 폭을 늘리고 감점 폭을 키우자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의원평가 하위 20%에게 점수 20%만 감산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혁신위가 어떻게 제안했냐면 하위 10%한테는 40%를 감산시키고 10에서 20%에게는 30%, 20에서 30%에는 20% 감산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 어렵게 뽑혔는데 하위 10%에 들면은 사실상 점수를 반토막 내서 공천을 어렵게 만들자. 그렇게 제안한 겁니다. 아무튼 혁신위의 제안 두 가지, 대의원제 무력화, 현역 국회의원 평가 강화인데요. 이 두 가지 모두 별로 국민들에겐 피부에 그리 다가오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하지만 당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당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당에서는 혁신안이 혁신의 불쏘시개가 아니라 당내 갈등의 화효과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번 혁신안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아주 평가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목소리가 나오냐면 이렇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이후 나온 혁신안이 대의원제 축소라고 하면 어느 국민이 공감하겠냐? 라는 말을 전해천 의원이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한 의원은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대의원이 없으면 영남이나 강원 등 당세가 약한 곳엔 당의 중립 자체가 어렵다. 이들을 배제하고 6개월 당비를 내면 자동으로 되는 권리 당원에게만 권한을 주는 건 무모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런 목소리도 있다고 해요.
이제 전당대회에서 후보들이 대구 경북은 안 가도 된다는 말이다. 지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혁신이가 중진 의원들은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라는 말도 했었어요. 뭐라고 했었냐면 김은경 위원장이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지내신 분들 중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줄 만한 분인데도 다시 출마를 준비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다면서 오비들한테 불출마를 종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 혁신이가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왜 민주당의 중추인 이재명 대표하고 주류에 대한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비이재명기 이현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해요. 선출직만 4번이신 분, 당의 최고 기득권자, 수혜자 이재명 대표는 혁신 대상에서 피해가셨다라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경향신문도 아주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혁신위는 윤리정당 회복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출범했지만 당의 비윤리성, 내로남불 극복 방안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채 활동을 조기 종료했다. 혁신위가 실패로 끝나면서 이재명 대표 리더십은 상처를 입게 됐다. 라고 아주 단언을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혁신위가 출범한 이유가 비윤리성, 내로남불 극복을 위해서였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제안 방안이 없거든요. 현역 의원에 대한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하자고 제안을 하긴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건지 현역 의원이 그런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나 제안은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혁신이가 이렇게 화약고를 건드리고 나서 역시 예상했던 대로 당내는 시끄럽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전당대회는 내년 총선 이후에나 치러진다. 내년 총선 끝나고 해야 할 일을 굳이 지금으로 당겨야 할 시급성이 뭐냐?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민생의 시급성을 다투는 것도 아닌 일에 이런 무리수를 둬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혁신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낡은 존재로 만드는 길이라면서 혁신안을 감쌌다고 합니다. 사실 권리당원의 투표권이 강화되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소위 개딸들로 불리는 권리당원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6개월 당비만 내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권리당원의 투표권이 강화되면 이재명 대표계 그 인사들이 더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다시 당대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당대표가 공천에 있어서 역할이 크기 때문에 총선에도 영향이 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 권리당원 비율을 권리당원의 투표권을 강화시키는 것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어떤 농락 아니냐. 결국에 개딸들이 민주당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선일보가 이 대의원제에 대해서 한번 기사를 깊이 있게 쓴 적이 있더라고요. 참고차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참고한 기사는 조선일보의 6월 23일 기사 당원 60표목 대의원이 돈봉투 부른다. 민주당 존폐 논란입니다. 여기 표를 보면 국민의힘은 당대표를 뽑을 때 당원 100%로 하고 민주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3%,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 이런 식으로 뽑거든요. 그리고 대의원 한 표는 권리당원 60표랑 똑같습니다. 대의원이 대략 16,000명 정도 되고 권리당원이 120만 명이니까 대략 대의원 한 명이 60표에 맞먹는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특수한 상황이어서 국민의힘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당내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쓰는 건데요. 이 대의원의 힘이 이렇게 막강하기 때문에 바로 돈봉투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이 기사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봉투는 전당대회 참석을 위해 상경하는 지방 당원들에게 뿌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후보들을 지지하고 호소하며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지원하는 것에서 이 돈봉투가 비롯됐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 때문에 국민의힘은 한 10년 전쯤에 아예 대의원제를 없앤 거라고 여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 기사를 좀 검색하시면 됩니다. 국민의힘은 한번 돈봉투 사건을 겪고 나서 이 대의원제를 없앤 거고 민주당은 아직까지 유지가 된 거죠. 아무튼 혁신위는 이 대의원제를 손봐야 된다고 이번에 강력하게 제안을 하고 나간 겁니다.
그러면 언론에서는 이번 혁신위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보수 진보 가릴 거 없이 아주 엉망진창이다. 왜 이런 제안을 해놓고 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읽어드릴게요. 8월 10일 사설입니다. 김은경 혁신위는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등으로 도덕성 위기에 직면하자 6월 20일 당 쇄신기구로 출범했다. 내로남불 등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은 쇄신하라는 생명을 부여받은 것이다. 그러나 혁신안 중에 이런 요구를 반영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말로만 혁신을 외쳤을 뿐 본질적 책무를 방기했다는 지적을 명키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조선일보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조금 더 날을 세워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 사설 제목은 위선 내로남불 놔둔 채 이재명 민주당 강화하고 끝난 혁신입니다. 정치권에선 내년 총선 전에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더라도 친이명계 인물이 당대표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이라고 한다. 국민이 바란 것은 돈봉투 주고받지 말고 국회 회의 중에 코인 거래하지 말고 꼼수탈당 하지 말라는 것이지 전당대회 제도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었다. 대부분 국민은 민주당 대표 선출 방식을 알지 못하고 알아야 할 이유도 없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도 민주당 혁신안에는 무능, 부패, 위선을 해결할 방안은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겨레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경향신문도 마찬가지지만 진보 언론도 이번 혁신에 대해서 아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한겨레 사설은요. 8월 11일 민심에 부응하는 쇄신 과제 못 채운 김은경 혁신위입니다. 이 혁신안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민주당을 전면 쇄신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서둘러 시행해야 할 급선무인지 의구심이 든다. 혁신위는 애초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 의혹 등으로 땅에 떨어진 민주당의 윤리쇄신을 가장 큰 명분으로 탄생한 기구다. 그러나 이날 혁신이 발표한 가운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찾기 어렵다. 지금 민주당에서 대의원제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가? 지금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요구하는 게 전당대회 제도 바꾸라는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정부의 잇따른 실정에도 국민들이 민주당을 대하는 눈초리가 싸늘한 이유가 뭔지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아직도 왜 자신들이 저조한 지지율을 받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쇄신을 하려면은 아주 구체적인 쇄신안을 내놔야 되는데 당내 정치 싸움에 휘말려서 그다지 공감되지 않는 제안만 해놓고 임기를 마감하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낼지 아직은 좀 목소리를 아끼는 것 같아요. 당내 논의를 거쳐서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여론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혁신안의 제안을 전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기존에 있는 체제를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을 거고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 혁신안의 제안대로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을 바꾸게 되면 이재명 지지자들, 소위 개딸로 불리는 지지 세력이 당내에서 막강한 파워를 발휘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